안녕하세요. 마곡 길량입니다. 마곡이 지난주에 부평이 15억 넘었다고 합니다. 부대빵이라는 공인중개사 업체가 공식 확인했으니 사실일 겁니다. 7월 30일 현재까지 실거래가 등록된 건 엠벨리 7단지, 13단지, 14억 9,500만원 두 개인데 사실상 15억 넘은 걸로 봐야죠. 7단지 14억 9,500만원은 1층에 전세 낀 물건이거든요. 제가 6월 9일 마곡 30평대 언제 15억 돌파할까라는 동영상을 올렸죠. 딱 한 달 반 만에 사건이 발생한 거네요. 이걸 계기로 해서 마곡 전망 그리고 수도권의 구평 15억 넘은 지역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 분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서울 좀 유명하다는 지역 다 구평 15억 넘었고 경기도 일부 지역도 15억 넘었는데 비록 서쪽 끄트머리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서울 안에 있는데 마곡이 15억 넘은 게 대수냐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6월 9일 동영상에서 설명했지만 마곡은 서울의 다른 거대 업무단지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돌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마곡은 서울의 3대 도심 광화문, 여의도, 강남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여의도에서도 10km 떨어져 있어요. 여의도는 전체 면적이 87만 평으로 3대 도심 가운데 위력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영등포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마곡까지는 절대 영향을 주지 못해요. 마용성 지역은 서울 3대 도심과 그냥 붙어 있죠. 왕십리라든지 청량리, 신길, 그다음에 흑석 이런 데는 거대 도심으로부터 4km 안에 들어 있습니다. 좀 먼 데가 고덕이에요, 고덕. 이 고덕은 잠실로부터 6km 떨어져 있는데 이 잠실 일대가 엄청나게 개발 중이잖아요. 여기 삼성역, 여기 영동대로 통합 개발, GBC 있죠. 그 다음에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요 세 개 합치면 사업비 규모가 18조에서 19조 정도 돼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거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곳이 여기일 거예요. 이런 잠실로부터 고덕은 6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한마디로 강남발 직방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마곡 외의 다른 지역들은 요즘 부동산 폭등기에다가 신축발 강세까지 겹치면 부평 15억 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억 넘는 곳들의 특징이 거의 대부분 GTX 지나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TX는 그 효과가 너무 과장돼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GTX 지나기만 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현실이죠. 경기도에서 부평 15억 넘는 것들이 100%다 GTX 때문이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GTX가 상당히 영향을 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마곡이 부평 15억 넘기는 제일 불리한 여건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마곡은 지금 완성된 도시가 아니에요. 입주는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기업체의 입주가 시작된 건 아마 2017년, 16년, 17년 정도부터였을 거예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마곡은 절반 정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입주 현황을 보면 면적 기준으로는 60%, 기업체 숫자 기준으로는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대충 50% 정도 되는 거죠. 제가 6월 9일 동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입지 급지는 불변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하죠. 입지 급지는 10년이면 강산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합니다. 마곡만 하더라도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마곡 호재 이미 다 반영됐다. 지금이 꼭지다. 마곡은 임대가 많아 더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없다. 마곡이 15억 넘는다면 다른 지역은 20억, 30억 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 많았죠. 그러나 6월 17일 오세훈 시장이 김포공항 복합개발을 발표한 뒤 저는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제 마곡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딴지를 못 보는 거죠. 이제까지 마곡에 이미 호재 다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던 분들은 기존 마곡지구 개발만 생각하고
했던 겁니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김포공항 복합도시, 우마곡, 좌, 계양, 대장, 이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기존 마곡지구만 생각하고 마곡 집값에는 이미 호재가 다 반영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죠. 김포공항 복합개발만 하더라도 1차가 13만 평이거든요. 언론 보도 종합하면 22만 평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한 30만 평까지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이 두 개만 합쳐도 면적이 9만 5천 평이거든요. 마곡 기존 기업용 부지가 33만 평이거든요. 김포공항 이 유휴부지 30만 평 개발하면 또 다른 마곡지구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강서구 주민들이야 김포공항 복합개발 가능성도 있고, 이제 결정타 가운데 하나가 고도 제한 완화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강서구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타 지역 분들은 몰랐겠죠. 기존의 마곡지구 개발하는 거, 요것만 알고 계셨겠죠. 근데, 김포공항 복합개발이 딱 나오니까, 마곡이 기존 개발 계획 위에 또 엄청난 게 있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발표된 다음에 마곡에 대한 강서구 외 지역분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게 저는 느껴지는데요. 예를 든다면 부동산 스터디 어떤 분이 마곡 vs 고덕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결과를 보면 마곡이 고덕보다도 2배 이상 더 이제 우위에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 현재 그 실거래가라고 보면 고덕은 고덕크라시움, 아르테온 이런 데가 한 18억 5천 정도 하고 마곡은 이제 겨우 15억 넘었기 때문에 고덕이 더 앞선다고요. 훨씬 3억 내지 3억 5천 정도.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건 이제 마곡이 기존 마곡지구 개발 외에 김포공항 복합개발이라든지 고도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죠. 솔직히 이게 이런 무기명 투표 하는 게 이게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것일 뿐인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강서 사람들 다 몰려들어서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니냐 할 텐데 고덕분들 활약이 마곡보다 더 강했으면 강했지 더 약한 곳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또 며칠 뒤에 어떤 분이 또 마곡 vs 고덕이라고 올렸는데 결과가 비슷했어요. 요건 이제 쌈벌어질까봐 댓글을 못 달게 막아놨던데 며칠 뒤에 어떤 분이 올렸던 건 댓글을 허용했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보면 저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쌈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분은 이제 지웠어요, 글을. 근데 지우기 직전까지 글을 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고덕은 강남에서 가까워서 강남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확실한 우위가 있는 건 사실인데 마곡은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3대 도심과 엮이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별도로 개발이 착착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 고덕이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미래 발전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마곡이 더 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마곡의 가치를 저는 이제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6월 8일 부동산 스터디 강서방에 마곡 언제 15억 넘을까라는 글을 올렸었고 그 다음날 6월 9일 이제 유튜브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마곡 언제 10억 넘을까라는 또 동영상을 올렸죠. 6월 8일 부동산 스터디에 제가 글을 썼을 때 달렸던 가장 대표적 댓글이 이거예요. 15억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상급지는 그 이상 갈 텐데 중요한 건 마곡이 상급지인 마포, 고덕, 흑석, 옥수, 금호, 왕십 이 수준을 넘을 수 있느냐를 본다면 사실 객관적으로 저 윗상급지 이상 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15억 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일자리 호재는 그리 큰 이슈가 아닙니다. 이게 6월 8일 달렸던 댓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댓글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입지급지는 변한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많죠. 입지급지는 불변이라고 하는 분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입지급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건 단지 마곡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7월 22일 날 부동산 스터디 어떤 분이 대치 음마 아파트하고 여의도 아파트하고 둘 다 재건축이죠. vs 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여의도가 더 앞섰어요. 자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대치 음마하면 강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재건축 대표 아파트잖아요. 물론 이제 음마는 아직 조합 추진이 단계고 서울시로부터 여전히 태클 받고 있고 여의도는 서울시로부터 좀 특별하게 대접을 받는 곳이거든요. 일단 높이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음마는 50층 못 짓게 하잖아요. 근데 여의도는 70층도 넘게 짓게 하고 여의도 그 지역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마 작년에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음마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을 거예요.
역시 분위기가 바뀐 거죠. 댓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둘 다 좋은 곳이지만 음마가 좀 더 낫지 않나요? 음마는 강남구, 여의도는 영등포구, 여의도 자체는 좋지만 주변이 아직 못 받쳐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댓글에서 문제점 발견하시는 분 있을까요? 이 댓글의 문제는 뭐냐면, 여의도는 영등포구, 여의도 자체는 좋지만 주변이 아직 못 받쳐줘서, 주변이 중공업 지역이라고요. 정부가 올해 2월 4일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중공업 지역 개발이거든요. 서울에 604만 평의 중공업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0만 평, 450만 평 정도가 영등포, 구로, 금천구에 몰려 있다고요. 중공업 지역 개발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물론 이제 효과적으로 개발될지 아닐지는 아직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하지만, 이분은 이걸 전혀 모르고 이런 댓글을 다는 거라고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여의도가 과거의 여의도가 아닌데 이 변화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이런 주장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노린다면 목동보다는 여의도로 가라. 제가 그때 그 얘기했다가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거든요. 재건축 하나도 모르는 부인이 헛소리 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재건축 노린다면 목동으로 가겠습니까? 여의도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목동을 또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목동 재건축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재건축 되면 좋긴 좋은데, 그 재건축까지 가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또 성수 vs 여의도 나왔는데, 성수보다 여의도가 또 우세하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부동산 카페에서 벌어지는 이런 vs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취향 테스트 정도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분위기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수는 강남 건너편이잖아요. 그래서 마영성이라는 단어가 탄생할 정도로 아주 각광받는 곳이죠. 근데 여의도가 높게 나왔다고요. 성수의 준공업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한 7, 80만 평 있을 거예요. 6, 70만 평 있나? 거기까지 다 확대해서 개발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로 더 선호도가 높아졌다고요. 뉴욕에 100억짜리 아파트 있다면서요. 한국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출현한다면 용산, 여의도하고 압구정 가운데 어디일까? 아직도 대부분은 한국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최초로 출현할 곳은 압구정이라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저는 용산이나 여의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이유까지 설명하면 동영상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아마 용산이나 여의도를 따로 분석을 할 때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카페에 보면 요런 게 많이 나와요. 상급지 순위 해가지고 많이 올라와요. 이 글은 제가 봤을 때까지 조회수 1.8만에 댓글이 265개나 달렸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근데 제 생각은 요걸 믿으면 요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불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관심지역에 김포가 들어가는데 마곡도 들어갔어. 부천, 하남, 청량리, 인덕원. 여기는 청량리하고 인덕원은 조금 제가 그렇긴 한데 청량리가 관심지역 정도로 들어가가지고 김포, 부평, 부천 이런 데하고 동급으로 취급받아야 될 곳인가요? 아주 웃기는 거지 이게. 광교도 이렇게 취급받을 곳이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보겠습니다. 압구정 반포를 1등으로 놓았죠? 지금은 사실이죠. 근데 2030년에도 이렇게 될까요? 제가 단언하는데 절대 이렇게 안 돼요. 그때 가서 1급지 압구정 반포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단언합니다. 여의도하고 잠실이 어떻게 3급지야?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4급지에 보면 과천, 공덕, 송파, 성수, 옥수, 용산, 수서, 일원. 여기에는 너무 과대평가돼서 들어간 곳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제가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이런 급지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올라와요.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 단 한 번도 타당하게 평가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현재의 상황만 반영해요. 현재의 사람들의 취향만 반영해요. 불과 5년 뒤 혹은 10년 뒤 입지 변화를 전혀 고려해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인이들이 다 작성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곡은 다른 곳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서구 사니까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난이 나올 텐데, 아무튼 제가 볼 때 마곡의 특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3대 도심 외의 유일한 추가 도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마용성은 3대 도심과 붙어 있지 그 자체가 도심은 아니에요. 단 용산은 제대로 개발될 경우 원톱 도심이 될 수 있죠.
확장성. 강남이 될 수 있었던 건 확장성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강남 개발 이름은 영동 1, 2지구 개발이었어요. 그때 면적이 900만 평이었거든요. 요게 오늘날 3,600만 평이 됐습니다. 강남이 죄다 논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곡은 주변이 논밭이어서 거짓말 조금 못하면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서울 시내 안에 보면 뭐 여러 곳 개발 지역들이 있죠. 그것들은 대부분 다 확장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마곡이 거의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서울 시내 안에 있는 개발 지역 가운데.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핵심 축은 당연히 서울, 개성, 평양, 신의주축이 되겠죠. 근데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인천하고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니까 인천, 김포공항, 여의도, 광화문 축이 핵심일 겁니다. 미래에도 경부축은 여전히 기능을 할 거예요. 미국, 일본 국력이 좀 기울어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막강하니까. 그러나 가장 최고의 핵심 축은 서울 신의주축, 서울 인천축이 될 건 분명하죠. 근데 지도를 잘 보시면 이 두 축의 교차점이 마곡이에요. 많은 분들이 마곡이 이미 개발계획 다 세워진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미 다 호재에 다 반영된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래요. 2025년까지 르웨스트, 원웨스트, CJ 가양공장 부지, 그 다음에 강서 행정타운, 강서구청, 강서구의회, 보건소 등 다 옮겨오는 거죠. 요게 9조 원 이상의 사업이에요. 9조 원 내지 한 10조 원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보면 김포공항 복합개발 1차 13만 평,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30만 평까지 보는데 이거 2023년부터 2028년까지가 사업기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곡의 유보지가 한 8, 9만 평 아직도 남아있어요. 요거 아마 2025년 이후에도 개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양, 테크노, 대장, 신도시 2030년 정도면 얼추 모습 드러날 거라고요. 계획대로 된다면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가 아마 2025년, 26년부터 입주할 텐데 아무튼 2030년 정도면 어느 정도 모습 드러내겠죠. 그 다음 고촌 신도시가 추가 지정된다면 저는 마곡에 어느 정도 모습이 드러나는 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건 2030년 정도라고 봐요. 고도 제한 완화 이거 안 된다는 분들 많던데 아니에요. 되긴 될 거예요. 2030년 이전에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부에서 지금 말이 흘러나오는 게 2026년설, 2028년설 제가 봤을 때는 고도 제한 완화할 수 있는데 요즘 부동산 폭등기 때문에 괜히 김포공항 주변 집값 자극할까봐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이 되거나 혹은 남북 통일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평화 통일은 어림도 없고 아마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옛날 동서독 통일되듯이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남북 통일이 되거나 혹은 현재 중국과 대만처럼 남북한 자유교역, 자유왕래가 된다면 서울 신의주축과 서울 인천축 이게 교차점이 마곡이라고. 만약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요 정도까지 간다면 마곡의 위상은 정말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국평 15억 이상 지역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밥이죠. 국평 34평으로 잡을 때 평당 4,412만 원이면 15억 8만 원이 나옵니다. 강남, 용산 및 성동구 일부 지역, 여의도와 목동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거의 수도권 국평 15억 이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평당 5천만 원 안팎 정도입니다. 서울 흑석동하고 판교 일부 아파트가 좀 비싼 편인데 여기도 평당 6천만 원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통밥이라고 하니까 너무 싸 보이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30년에 평당 1.2억에서 1.3억을 갈 지역, 평당 1에서 1.1억을 갈 지역, 평당 8천에서 9천만 원 갈 지역, 평당 7천에서 8천만 원 갈 지역, 평당 5천에서 6천만 원 갈 지역.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그건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밝히면 저 동네 싸움 벌어지죠. 제가 볼 때 1순위는 제대로 개발될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용산입니다. 근데 용산의 강점과 약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서울역, 용산역 일대를 새로운 국가 중심 공간으로 조성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산은 국가공인 원탑 지역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용산은 덩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자 약점이에요. 용산이 제대로 개발되면 대한민국 넘버원이란 말은 20년 전부터 회자됐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가격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인데 실제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 투자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리스크를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앙일보 계열사인데 이코노미스트 2021년 7월 24일에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인터뷰가 실렸어요. 권 교수는 하락기에 위험이 큰 지역으로 수도권 GTX 등 교통호재로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을 지목했다. 그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서 자동차로 이동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아파트 값이 10억 원, 15억 수준인 것은 거품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신도시가 비싼 교통 운임으로 인기가 급락한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 GTX 운임이 편도 기준으로 4,000에서 5,000원 수준으로 언급되지만 향후 8,000원에서 1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GTX 적재가 누적되면서 요금이 인상되면 서울로 다시 돌아오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는 GTX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권대중 교수의 이 말이 좀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모네이드죠? 빨대가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으로 비유하자면 요거 물병 있죠? 요게 서울의 뭐 3대 도심이라든지 거대한 업무단지를 말해요. 컵은 요 거대한 업무단지로부터 뭐 영향을 받는 바로 붙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마용성 같은 지역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3대 거대 업무단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대한 업무단지가 있는 곳, 요게 컵. 그럼 빨대는 뭐냐? GTX가 빨대 아닌가? GTX라는 게 경기도에서 서울 핵심 업무단지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레모네이드를 먹게 해주는 이 빨대가 GTX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빨대는 소중한 건데 이 빨대가 아무리 비싸도 이 레모네이드보다 비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빨대가 순금 제작에 다이아몬드 박혀 있는 게 아닌 이상 레모네이드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거나 레모네이드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면 이거 거품 아닌가요? 저는 GTX에 대한 사람들의 과대한 기대는 마치 빨대가 레모네이드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GTX 역세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서울에도 없지는 아니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 좀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GTX 역세권이 두 개로 나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단지가 조성 중이면서 형성 중이면서 GTX 역세권인 곳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나가겠죠. 근데 별다른 호재 없이 오직 GTX 역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급등한 곳은 제가 볼 때는 빨대만 보유한 지역 아닌가? 근데 이들 지역이 레모네이드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면 이건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을 2, 30분 내에 주파한다. 이건 배차 간격하고 환승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편도 요금이 얼마일지 지금 설왕설래 하는데 뭐 3,500원 이하로 결정된다면 좀 메리트 있다고 봐요. 근데 4,000원이나 5,000원만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달라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편도 요금 5,000원이면 하루에 10,0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이면 20만 원인데 맞벌이 부부라면 40만 원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GTX는 환승이 필수라고요. 물론 자기가 사는 곳이 GTX 역세권이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도 GTX 역세권이라면 GTX만 이용하면 되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겠죠. 하지만 GTX는 역도 별로 없잖아요. 환승이 한 번 내지 두 번 환승은 필수라고요. 그러면 교통비가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GTX 이용 비용이 한 달에 40만 원으로 끝나겠어요? 어쩌면 5, 6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편도 요금이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른다면 일본은 지하철 요금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 요금이. 근데 설마 한국이 이렇게 비싸질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한 가구의 GTX 요금이 월 50만원, 60만원이 넘는다면 GTX의 효율성은 상당히 의문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GTX 개통 시기도 변수죠. 이거 정부 계획대로 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GTX A도 지금
벌써 개통했어야 되는데 아마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개통될 것 같고, GTX-B는 아직 민간 사업자 선정도 못했고, GTX-C도 뭐 2027년, 2028년이 개통 목표던데 한 2030년에 개통될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GTX 개통 시기도 변수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지하철 대비 30%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GTX가 가장 효과가 큰 건 GTX 역세권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직장도 GTX 역세권에 있는 경우, 이때는 효과가 직방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전체 GTX 이용자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좀 이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단지가 있으면서 GTX가 지나는 곳은 괜찮은데, 업무단지 없는데도 오직 GTX만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폭등한 곳들이 있고, 또 그런 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봅니다. 2003년에서 2006, 7년까지가 버블7 시기인데, 그때 강남 3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이 버블7이었어요. 이후에 절반 정도가 탈락해버렸습니다. 부동산 하락기 때. 평촌, 용인, 여기서 분당 같은 경우는 한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분당이요. 부동산 하락기 때. 그나마 이제 판교가 형성되면서 판교 영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약간 막연한 면이 있는데, 뭐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기대감 때문에 이제 분당이 기사 하긴 했지만, 분당이 지금 버블7 시기와 같은 위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당도 탈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동인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목동? 목동 과거 이세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목동은 버블7 시기에는 강북의 대장이 목동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목동이 위세가 어때요? 강북 대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갈라져요.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만 되면 강북이 대장이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그러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전 제가 봤을 때는 목동의 위상이 이제 옛날보다는 못하다고. 버블7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곳은 강남 3구밖에 없는 거예요. 강남 3구의 특징이 뭔가요? 거대 업무단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여기는 업무단지가 없는 곳들이잖아요. 저는 GTX 역세권도 업무단지가 있는 곳,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업무단지라고 하는데 이름만, 실상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별로 실속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 저는 GTX 역세권 가운데서도 업무단지가 제대로 형성되는 곳과 그러지 않은 한 곳은 나중에 굉장히 그 위상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2030년까지 계속 오를 일은 없겠죠. 올해까지 오르면 9년째 오르는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9년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이 계속 상승했던 적은, 중간에 뭐 하락기 혹은 폭락기가 한번 거치고 아마 2030년 정도 회복된다고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역은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피크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곳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피크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뭐 중간에 한번 하락기 거치고 2030년에 또 뭐 크게 상승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지역 가운데서 보면 상당수가 2030년에 물가 상승률만큼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사실상 오름폭 제로인 거죠.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할 곳들이 좀 보여요. 사실상 가격이 하락할 곳인 거죠. 두 번째 해당하는 지역 있죠. 문제가 지금도 90% 혹은 95% 정도의 사람들이 유망하다고 얘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100% 다 유망하다고 했던 건데, 요 근래에 와서 한 10% 정도 좀 미래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기 어딜까요?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보입니다. 2번 지역을 감별해낼 능력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중수 이상은 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인 거고, 요거 요즘에 부동산 유튜버, 그 다음에 유료 상담 채널 같은 거 보면, 제가 2달 전인가? 어느 유료 상담 채널을 보는데, 요 지역에 대해서 미래를 그렇게 낙관하지 않더라고요. 그 채널을 보면서, 그래, 그 상담하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2번 지역이 이게 위험한 게, 지금도 사실은 오르긴 올라요. 대폭 오르진 않아요.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요. 그러니까 더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
그다음에 일부 재건축 단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재건축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고들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재건축은 수익률 30%는 넘어야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리스크가 너무나 많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런 거 다 감안하면 자기 투자액 대비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야 그래도 고상한 보람이 있죠. 특히 수익률 20%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매수하지 마세요. 뭐하러 그거 생고생을 합니까? 기존 아파트 지역 가운데 미래 전망 괜찮은 곳 똘똘해 보이는 놈 골라서 담으세요.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더 커요. 차라리 기존 아파트 매수해서 충분히 수익 올릴 수 있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해요. 일부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는 애가 유치원 다닐 때 매수했다면 나중에 손주 볼 무렵에 입주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 재건축 재개발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근데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맨날 뭐 얼마에 샀는데 얼마가 됐다라고 하면서 마치 재건축 재개발 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채널들이 너무나 많은데 좀 거칠게 얘기하면 거의 그건 기획부동산 사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로 조심하세요. 특히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 마곡 힐스테이트가 긴등마을 재건축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진짜 빨리 됐어요. 13년 정도 걸려서 아마 입주했을 거예요. 근데 기간은 짧았는데 그 중간에 진짜 곡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중간에 조합이 법원 결정으로 조합이 해산돼 버렸었다니까요. 긴등마을 재건축 조합원들이 강서구청 몰려가서 상복 입고 시위를 벌였다니까요.